55의 나이에 처음으로 제대로 무너져 봤습니다. 25년간 지켜온 대표이사 자리에서 11살. 어린 부하 직원 앞에서 술에 취해 울고 있는 제 모습을 들키는 순간이었죠. 그날 밤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그를 질책했지만 밤이 되면 대표실 문이 잠기고 우리는 책상 위에서 소파에서 서로의 옷을 벗기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제게 고개 숙이던 남자가 이제는 제 허리를 감싸며 속삭였죠. 평소처럼 소리 질러 보시라고, 왜 지금은 가만히 있냐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길 아래에서 대표이사 안은영이 아니라 그저 외로운 여자 은영으로 녹아내리고 있었으니까요. 출장길 호텔방에서 커튼을 내리던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관계가 언젠가 제 모든 것을 앗아갈 거라는 것을. 하지만 그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제게 준 것은 권력이 결코 채워줄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결국 소문이 돌았고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25년의 커리어를 버릴 것인가, 아니면 생애 처음 느껴본 이 뜨거운 감정을 포기할 것인가. 저는 이사회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저는 제 부하 직원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합니다. 그날 저는 대표이사 자리를 잃었지만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밤에 무너지는 직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는 25년간 회의실 상석을 지켜온 사람이다. 창업 초기 함께 시작했던 동업자가 회사 자금을 빼돌려 달아났을 때도, 남편이 젊은 여자와 떠났을 때도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아니, 무너질 수 없었다. 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이 자리는 순식간에 빼앗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더 차갑게 굴었다. 보고서 한 줄에도 나를 세웠고 직원들의 작은 실수도 놓치지 않았다. 특히 박성모 차장 같은 사람에게는 더욱 엄격했다. 그는 능력 있는 실무자였지만 바로 그 점이 위협적이었다. 언젠가 내 자리를 넘볼 수도 있는 사람. 그래서 회의 때마다 그의 보고서를 찢듯 지적했고 그가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확인해야 안심이 됐다. 하지만 밤이 오면 달랐다. 모두가 퇴근하고 사무실이 고요해지면 대표실에 나는 더 이상 안은영 대표가 아니었다. 그저 55살의 지친 여자일 뿐이었다. 책상 서랍에 숨겨둔 위스키를 꺼내 마셨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뜨거움이 낮 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을 깨웠다. 공허함, 외로움,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두려움. 그날 밤도 그랬다. 수요일 밤 11시 나는 대표실에서 세 번째 잔을 비우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졌다. 갑자기 가슴 깊은 곳에서 울음이 치밀어 올랐다. 참으려 했지만 혼자라는 안도감에 결국 목을 놓았다. 흐느끼는 소리가 대표실에 울려 퍼졌다. 머리카락이 얼굴에 흩어졌고 화장이 번진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때였다. 문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고개를 들었을 때 복도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박성모 차장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 얼마나 많이 봤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내가 숨기고 싶었던 모든 것을 봐버렸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이 낮과는 달랐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인 부하 직원의 눈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의, 균형이 깨진 것을 감지한 사람의 눈이었다. 나는 애써 차갑게 말했다. 왜 아직 있어요? 퇴근 안 했어요? 그러나 내 목소리는 떨렸고 그것이 모든 것을 망쳤다. 박성모는 천천히 대표실 안으로 들어왔다. 문을 닫지는 않았지만 한 걸음 더 가까이 왔다. 대표님께서 먼저 가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낮과 달랐다. 더 낮고 더 차분했다. 그리고 어딘가 위협적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다. 술 때문만은 아니었다. 들켰다는 사실이, 내 약점을 누군가에게 보였다는 사실이 나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보고 싶은 거 다 봤으면 나가요. 나는 명령조로 말했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책상 모서리에 기댄 채 나를 내려다봤다. 낮에는 소리를 잘 지르시던데 지금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계획했다. 심리적 긴장과 권력, 역학 전환을 섬세하게 묘사. 좋습니다. 지금까지 도입부를 잘 작성했습니다. 이제 권력 역학의 전환과 긴장감이 고조되는 부분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안은영의 시점에서 그녀가 느끼는 당혹감, 분노, 그리고 동시에 억눌려 있던 욕망이 깨어나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대표실에서의 긴장감 있는 대화, 권력 관계의 뒤틀림, 신체적 거리의 좁혀짐, 첫 번째 신체 접촉 암시적으로, 출장 설정, 호텔에서의 장면, 관계의 재정의, 유튜브 준수를 위해 명시적 묘사는 피하되 심리적 긴장과 감정적 복잡성을 최대한 살리겠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그는 나의 이중성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낮에 나와 밤에 나. 강한 척하는 나와 무너진 진짜 나. 나는 입술을 깨물며 그를 노려봤다. 당신이 감히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요? 대표님이 저한테 그랬듯이 하는 겁니다. 10년 넘게 들어온 말투를 배웠을 뿐입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책상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마주섰다. 내가 늘 권력을 행사하던 그 거리.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그의 눈빛에는 낮 동안 내가 짓밟았던 모든 순간들이 응축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더 복잡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가요. 내일 회의 때 후회할 겁니다. 협박이었지만 공허하게 들렸다. 나는 이미 약점을 보였고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박성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대표님, 후회할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그가 책상 위에 놓인 위스키 병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내 잔에 술을 따랐다. 반쯤 찬 잔을 내 앞으로 밀며 말했다. 마시세요. 혼자 마시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나는 거부해야 했다. 그를 내쫓고 문을 잠그고 이 밤을 없었던 일로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손은 이미 잔을 짚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술을 마셨다. 박성모도 자신의 잔을 채워 마셨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마주보며 술을 마셨다. 이상하게도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10년 동안 참 많이도 참았네요.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술이 혀를 풀어놓은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 숨길 게 없다는 체념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참는 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밤 대표님도 참고 계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뭘 참는다는 거죠? 외로움이요.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올랐다. 외로움. 나는 그 단어를 입 밖에 내본 적이 없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인정하면 더 약해질 것 같았다. 그러나 그가 그 단어를 던졌을 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졌다. 당신이 내 뭘 안다고 그래요? 압니다. 대표님 눈빛을 10년 넘게 봤으니까요. 낮에는 차갑지만 가끔 회의실 창밖을 보실 때 그 눈빛은 다릅니다. 무언가를 찾는 사람의 눈이죠.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가 나를 이렇게 자세히 관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리고 두려웠다. 동시에 이상하게도 누군가 나를 그렇게 봐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뜨겁게 했다. 그래서요. 약점 잡았으니 이제 어쩔 건데요? 약점을 잡으려던 게 아닙니다. 그가 책상을 돌아 내 쪽으로 왔다. 불과 한 걸음 거리. 나는 의자에 앉은 채 그를 올려다봤다. 이 자세가 낯설었다. 늘 내가 내려다보는 위치였는데 지금은 반대였다. 그리고 그 전복이 이상하게도 나쁘지 않았다. 그럼 뭐예요?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내 어깨에 닿았다. 무겁지 않은 조심스러운 손길이었다. 그러나 그 작은 접촉이 온몸에 전율을 일으켰다. 얼마나 오래됐을까? 누군가의 손길을, 온기를, 위로를 느껴본 게.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쳐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내일 아침이면 후회할 거라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대표님.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직함이 아닌 이름으로. 은영 씨.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다. 벽이, 갑옷이, 25년간 쌓아온 방어막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아니, 움켜잡았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구명줄을 잡듯이. 그리고 그가 나를 일으켰다.
우리는 숨소리만큼 가까워졌다. 그의 체온이 느껴졌고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다. 아니, 그건 내 심장 소리였을지도 몰랐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다. 더 이상 부하 직원의 눈이 아니었다. 한 남자의 눈이었다. 그리고 나도 더 이상 대표이사가 아니었다. 그저 한 여자였다. 안 돼요. 내가 속삭였지만 그것은 거절이 아니었다. 간청이었다. 이 순간을 멈추지 말라는, 아니 멈출 수 없다는 고백이었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쌌고 나는 그의 가슴에 기댔다. 책상 위의 서류들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중요한 계약서도 내일 회의 자료도 모두 바닥에 널브러졌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대표실의 조명이 희미해졌다. 아니, 내가 눈을 감은 것이었다. 그의 입술이 내 이마에, 뺨에, 그리고 마침내 내 입술에 닿았다. 10년 동안 그에게 퍼부었던 모든 낯선 말들이 지금 이 키스 앞에서 녹아내렸다. 나는 그의 셔츠를 움켜쥐었고 그는 내 몸을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책상 모서리에 몸이 닿았다. 차가운 나무의 감촉이 등을 타고 올라왔지만 곧 그의 뜨거운 손길에 묻혔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내 몸의 경계를 허물어 갔다. 재킷의 단추가 풀렸고 블라우스의 깃이 흐트러졌다. 나는 저항하지 않았다. 아니, 저항할 수 없었다. 너무 오래 굶주렸던 것이다. 권력으로는 채울 수 없는, 지위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은영 씨, 정말 괜찮습니까? 그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그의 넥타이를 잡아당겼다. 그것이 대답이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대표실의 불이 꺼졌고 도시의 불빛만이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어왔다.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탐닉했다. 상사와 부하라는 관계가 아닌 남자와 여자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책상 위에서, 소파에서 우리는 25년간 쌓인 공허와 10년간 억눌린 욕망을 해소했다. 그의 손길은 거칠지 않았지만 확실했고 내 반응은 부끄러웠지만 솔직했다. 우리는 서로의 몸을 통해 대화했다. 말로는 할 수 없었던 모든 것을. 새벽 4시 나는 그의 품에 안긴 채 소파에 누워 있었다. 그의 심장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나는 천장을 바라봤다. 후회가 밀려올 줄 알았는데 오지 않았다. 대신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다. 오랜만에 느끼는 채워진 느낌이었다. 내일은 어떻게 하죠? 내가 조용히 물었다. 그가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하겠죠. 지금은 그냥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까? 나는 그의 가슴에 더 깊이 파고들었다. 맞았다. 지금은 그냥 이대로 대표도 차장도 아닌 그저 두 사람으로 있고 싶었다. 하지만 아침은 왔다. 햇살이 대표실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고 나는 현실로 돌아왔다. 박성모는 이미 옷을 입고 있었다. 넥타이를 매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어젯밤이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헷갈렸다. 하지만 몸 구석구석에 남은 감각이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했다. 대표님. 그가 다시 직함으로 불렀다. 밤과 낮이 바뀐 것이다. 나는 황급히 옷을 추스르며 차갑게 말했다. 어젯밤 일은 잊어요. 실수였어요. 그러나 그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님도 그러실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대표실을 나갔다. 나는 혼자 남아 거울을 봤다. 흐트러진 머리, 번진 화장, 그리고 목덜미에 남은 붉은 자국.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직원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그날 회의는 지옥이었다. 박성모와 눈을 마주칠 수 없었다. 그가 보고할 때마다 어젯밤이 떠올랐다. 그의 손길이, 그의 입술이, 그의 몸이. 나는 애써 차갑게 굴었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고.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그를 피했고 그는 나를 배려했다. 회의 때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서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다. 대표실에 홀로 남을 때마다 어젯밤의 기억이 살아났다. 그리고 고백하건대
나는 그것을 원했다. 다시 한번 그의 품에 안기는 것을. 그때 출장 기회가 왔다. 지방 거래처와의 계약 건으로 이틀간 부산에 다녀와야 했다. 나는 동행자를 선택해야 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직원을 보내야 했다. 하지만 나는 박성모 차장을 지목했다.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할 수도 없었다. 부산 출장 동행하세요. 내가 짧게 말했고 그는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그러나 거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출장 당일 우리는 KTX를 탔다. 나란히 앉은 좌석.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나는 풍경을 보지 않았다. 옆에 앉은 그의 존재만이 의식됐다. 그의 팔이 가끔 내 팔에 스쳤고 그때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우리는 말을 아꼈지만 침묵 속에서 대화하고 있었다. 대표님, 커피 드릴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칸으로 갔고 나는 그의 뒷모습을 봤다. 넓은 어깨, 곧은 허리. 어젯밤 내 손이 그 어깨를 감쌌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커피를 가지고 돌아온 그가 조심스럽게 건넸다. 손이 스쳤다. 짧은 접촉이었지만 우리는 그 순간 멈췄다.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에서 같은 욕망을 읽었다. 나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부산에 도착해 거래처 미팅을 마쳤다. 전문적이고 냉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 하지만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긴장이 풀렸다. 박성모가 옆에서 말했다. 호텔로 가시겠습니까? 호텔. 그 단어가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 그래요. 오늘은 피곤하니 일찍 쉬죠. 택시 안에서 우리는 침묵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했다. 나는 일부러 다른 층으로 방을 잡았다. 그러나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그가 내 손을 잡았다. 은영 씨. 다시 이름으로 불렀다. 엘리베이터 안 우리 둘뿐인 공간에서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세게 잡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우리는 복도로 나왔다. 내 방이 먼저였다. 문 앞에 섰을 때 나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들어올래요? 내가 물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대답 대신 내 손에서 카드키를 가져가 문을 열었다. 우리는 함께 방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운명처럼 들렸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였다. 급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천천히 벗겼다. 재킷, 블라우스, 셔츠. 한 겹씩 벗겨질 때마다 방어막도 함께 벗겨졌다. 침대에 누웠을 때 그가 내 위로 올라왔다. 그의 무게가 온기가 숨결이 느껴졌다. 은영 씨, 이게 맞습니까? 그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나는 그의 뺨을 어루만지며 대답했다. 지금은 맞는 것 같아요. 나중은 나중에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를 탐닉했다. 이번에는 더 깊이, 더 오래. 호텔방의 커튼이 도시의 불빛을 가렸고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서로를 찾았다. 그의 손길이 내 몸 구석구석을 더듬었고 나는 그의 이름을 불렀다. 직함이 아닌 이름으로. 성모 씨. 그 이름이 입술을 통해 나올 때 이상하게도 해방감이 느껴졌다. 나는 더 이상 대표이사가 아니었다. 그저 한 여자였다. 그리고 그것이 좋았다. 우리는 밤새 서로를 안았다. 말없이 그러나 솔직하게. 다음 날 아침 나는 그의 품에 안긴 채 눈을 떴다. 창밖으로 부산 바다가 보였다.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박성모는 아직 자고 있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봤다. 잠든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다. 10년 동안 내가 괴롭혔던 그 사람이 지금 내 품에 안겨 있었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동시에 만족감도 밀려왔다. 이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그가 눈을 떴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봤다. 그리고 그가 먼저 말했다. 후회하십니까? 모르겠어요. 당신은요? 아니요. 전혀.
그의 확신이 나를 놀라게 했다. 그리고 안심시켰다. 나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서울로 돌아가면 다시 대표님과 차장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밤에는 은영 씨와 성모로 있으면 안 됩니까? 그 제안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다. 언젠가 들킬 것이고 들키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렸다. 그리고 솔직히 이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서울로 돌아온 뒤 우리는 낮과 밤의 이중 생활을 시작했다. 회의실에서 나는 여전히 냉정한 대표였고 그는 고개 숙인 차장이었다. 하지만 모두가 퇴근한 뒤 대표실에서 우리는 달랐다. 그는 내 옷을 벗겼고 나는 그의 품에 안겼다. 책상 위에서, 소파에서, 때로는 회의실 테이블에서까지. 금지된 장소에서의 금지된 관계가 더 자극적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점점 대담해졌다. 회의 중에 그와 눈이 마주치면 어젯밤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그것을 알아챈 그도 작게 미소 지었다. 위험한 게임이었지만 그 스릴이 좋았다. 그러나 비밀은 영원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인사팀 과장이 미묘한 표정으로 내 방을 찾아왔다. 대표님, 사내에 소문이 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소문? 대표님과 박 차장님이 자주 야근을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장도 자주 함께 가시고요. 그게 문제라도 돼요? 업무상 필요한 일인데. 물론입니다. 다만 직원들 사이에서 좋지 않은 추측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나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추측은 추측일 뿐이에요. 사실이 아닌 이상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알았다. 이 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들키기 전에 끝내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박성모에게 말했다. 우리 그만해요. 대표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왜요? 무슨 일 있습니까? 소문이 돌고 있어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 이제 그만해야 해요. 그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소문 때문에 그만두려는 겁니까? 아니면 당신 마음이 변한 겁니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솔직히 말하면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어졌다. 그와 함께 있을 때만 내가 진짜 나 자신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내 마음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상사와 부하예요. 이 관계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어요. 잘못된 거라면 왜 이렇게 좋습니까? 그의 질문이 가슴을 찔렀다. 맞았다. 왜 잘못된 것이 이렇게 좋을까? 왜 금지된 것이 이렇게 달콤할까? 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좋아도 안 돼요. 들키면 당신만 손해예요. 나는 대표니까 버티겠지만 당신은 아니잖아요. 그럼 대표 자리를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의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쓴 웃음이었다. 25년 쌓은 자리를 남자 하나 때문에 내려놓으라고요? 남자 하나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때문이면 어떻습니까? 사랑. 그 단어가 공기를 멈추게 했다. 우리는 한 번도 그 단어를 입에 담지 않았다. 욕망, 위로, 필요 그런 단어들로 이 관계를 정의했었다. 하지만 사랑이라니. 당신 지금 진심이에요? 네. 저는 은영 씨를 사랑합니다. 10년 전부터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처음 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부터 당신을 봤습니다. 강한 척하지만 외로운 사람. 차가운 척하지만 따뜻한 사람. 그래서 당신의 날선 말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때문에. 나는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10년 동안 나를 짓밟으면서 사실은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니. 그의 모든 인내가 침묵이 사실은 사랑이었다니. 성모 씨. 나는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그의 품에 안겼다. 이번에는 욕망이 아니라 감정 때문에. 우리는 오래 껴안고 있었다. 말없이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한참 뒤 그가 물었다. 나는 그의 가슴에서 얼굴을 들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끝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럼 계속하는 겁니다. 다만 더 조심하면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위험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 그는 내게 너무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조심스러워졌다. 회사에서는 거리를 두었고 만남도 줄였다. 하지만 주말이면 호텔에서 만났다. 다른 도시로 떠나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곳에서만큼은 대표도 차장도 아닌 그저 은영과 성모였다. 어느 주말 강릉의 작은 호텔에서 우리는 바다를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그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언젠가는 당당하게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충분하지 않았다. 나는 더 원했다. 그와 함께 아침을 맞고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일상을 나누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도 알았다. 그러나 운명은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했다. 석 달 뒤 이사회에서 내 연인 문제가 논의됐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 스캔들을 흘렸다. 증거는 없었지만 소문만으로도 충분했다. 이사들은 내게 물었다. 박 차장과의 관계가 사실입니까? 나는 침묵했다. 부인하면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를 버리고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25년의 세월을 지킬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의 눈빛이. 사실입니다. 이사회장이 한숨을 쉬었다. 그럼 대표직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놀랍게도 후회가 밀려오지 않았다. 오히려 홀가분했다. 25년간 쥐고 있던 무거운 것을 내려놓는 기분이었다. 대표실을 정리하는 날 박성모가 찾아왔다. 그는 죄책감 어린 얼굴로 말했다. 제 때문에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 때문에 찾았어요.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뭘 찾으셨습니까? 나 자신을요. 대표이사 안은영이 아닌 그냥 은영이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이제 숨길 필요가 없었다. 이제 우리 당당하게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그가 미소 지었다. 그리고 나를 안았다. 대표실 한가운데서 낮의 햇살 아래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포옹이었다. 나는 회사를 떠났다. 25년의 자리를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박성모도 회사를 그만뒀다. 우리는 작은 카페를 열었다. 권력도 없고 직함도 없는 곳에서. 그곳에서 우리는 그저 은영과 성모였다. 가끔 과거를 떠올린다. 대표실의 밤들, 금지된 만남들, 숨죽이던 순간들. 그리고 깨닫는다. 그 모든 것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것을. 밤에 무너진 직위가 사실은 나를 자유롭게 해준 것이라는 것을. 이제 나는 아침에 그의 옆에서 눈을 뜬다. 커피를 함께 마시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한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것이야말로 내가 진정 원했던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그와 나란히 앉아 있을 때 그가 물었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잃었는데.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모든 것을 잃은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어요. 당신을요. 그리고 우리는 미소 지었다. 더 이상 대표와 차장이 아닌 평등한 두 사람으로. 밤에 무너진 것은 직위였지만 그 무너짐이 우리에게 준 것은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카페 창가에 앉아 거리를 바라본다. 오후 4시 햇살이 따스하게 테이블을 비춘다. 손님들은 대부분 떠나고 한산한 시간이다. 이런 시간을 나는 좋아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시간. 회사를 떠난 지 2년이 지났다. 처음 결정을 내렸을 때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다. 25년 쌓은 경력을, 대표이사 자리를, 그 모든 것을 남자 때문에 버린다고. 특히 나보다 11살이나 어린 부하 직원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내가 노년의 위기를 겪는 불쌍한 여자로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내가 버린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주방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린다.
박성모가 오늘 사용한 컵들을 정리하고 있는 모양이다. 나는 저절로 미소 짓는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내 부하 직원이 설거지를 하고 나는 편하게 앉아 있는 모습. 아니, 이제 그는 부하 직원이 아니다. 동업자이자 연인이자 내 삶의 동반자다. 어젯밤 우리는 이 테이블에 마주 앉아 와인을 마셨다.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문을 잠그고 조명을 낮춘 뒤 그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행복하십니까? 나는 잠시 생각했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은 게 얼마 만인지 기억나지 않았다. 대표이사 시절 나는 성공했고 부유했고 권력이 있었다. 하지만 행복했는가? 아니었다. 밤마다 술로 지새우며 울었던 나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 네, 행복해요. 내 대답에 그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손을 맞잡고 와인을 마시고 창밖의 도시 불빛을 바라봤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문득 첫날 밤이 떠오른다. 대표실에서 무너졌던 그날. 술에 취해 울고 있던 나를 그가 목격했던 순간. 그때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약점을 들킨 순간 권력은 무너질 것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 무너짐이 시작이었다. 그는 내 약점을 이용하지 않았다. 대신 위로했다. 그리고 사랑했다. 10년 동안 나의 날선 말을 견디며 사실은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됐다. 그의 사랑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나는 지금도 가끔 과거의 나를 떠올린다. 칼 같은 여사장, 냉혈한 대표이사, 감정 없는 기계.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불렀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고, 남자에게 기대면 안 된다고. 그렇게 25년을 버텼다. 하지만 그 끝에 남은 것은 무엇이었나? 빈 침대, 차가운 대표실, 그리고 술병뿐이었다. 성공했지만 외로웠고 부유했지만 공허했다. 권력이 있었지만 사랑은 없었다. 지금의 나는 권력이 없다. 직함도 없고 부하 직원도 없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린다. 때로는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계산대에 선다. 과거의 나라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다. 하지만 나는 행복하다. 진정으로. 아침에 눈을 뜰 때 옆에 그가 있다. 따스한 체온과 규칙적인 숨소리. 그것만으로도 하루를 시작할 힘이 생긴다.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카페 문을 열고 함께 하루를 보낸다.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하고 와인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안다. 주방에서 성모가 나온다. 앞치마를 두른 그의 모습이 자연스럽다. 그는 내 맞은편에 앉으며 묻는다. 무슨 생각하세요? 당신 생각이요. 그가 웃는다. 부드러운 미소. 회사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다. 그곳에서 그는 항상 긴장해 있었고 조심스러웠고 눈치를 봤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편안하고 자유롭고 행복해 보인다. 좋은 생각이길 바랍니다. 당연하죠. 나는 그의 손을 잡는다. 거친 손이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무거운 것들을 나르느라 굳은 살이 박였다. 과거 같았으면 이런 일을 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 과거 같았으면 그의 손을 잡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후회하지 않아요? 내가 묻는다. 이 질문을 한 게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의 대답은 항상 같다. 절대로요. 은영 씨만 후회하지 않으신다면. 나도 후회 안 해요. 단 한 번도. 그것은 진심이다. 물론 가끔은 어렵다. 카페 수익이 회사 대표 시절 연봉에 비할 바가 아니고 고된 노동에 몸이 피곤할 때도 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떠올린다. 대표실에서 혼자 울던 밤들을. 권력은 있었지만 위로는 없던 시간들을. 지금 내게는 위로가 있다. 옆에서 함께 웃어주는 사람이 있다. 힘들 때 안아주는 사람이 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57이 되어서야 알았다. 며칠 전 옛 동료를 우연히 만났다. 회사 근처를 지나다가 마주쳤는데
그녀는 나를 알아보고는 어색하게 인사했다. 잠깐 커피를 마시며 안부를 나눴다. 그녀는 여전히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여전히 바빴고 여전히 지쳐 보였다. 대표님은 좋아 보이세요. 훨씬 밝아지셨어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 대표 아니에요. 그냥 은영이에요. 그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당연했다. 그녀는 아직 권력의 세계에 있고 직함이 곧 정체성인 곳에서 살고 있다. 내가 왜 그 모든 것을 버렸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괜찮다. 모두가 이해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해하고 그가 이해하고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이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성모가 일어나 조명을 켠다. 따스한 빛이 카페를 채운다. 나는 그 빛 속에서 그를 본다. 나를 사랑해준 사람, 나를 구원해준 사람.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가 나를 구원한 게 아니다. 나 스스로를 구원한 것이다. 용기를 내서 무너졌고 인정했고 선택했다. 권력보다 사랑을, 지위보다 행복을, 겉모습보다 진실을. 그리고 그 선택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작지만 따뜻한 카페, 소박하지만 진실한 일상, 화려하지 않지만 충만한 살. 은영 씨, 저녁 뭐 먹을까요? 그가 묻는다. 나는 일어나 그에게 다가간다. 그리고 그의 팔에 안긴다. 앞치마에 밴 커피 향이 난다. 좋은 냄새다. 삶의 냄새다. 뭐든 좋아요. 당신이 만들어주는 거라면. 우리는 함께 주방으로 향한다. 나란히 서서 재료를 꺼내고 도마 위에 올리고 함께 요리를 시작한다. 그가 가끔 내 어깨에 입 맞추고 나는 그의 등을 쓰다듬는다. 이 작은 스킨십이, 이 일상적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냄비에서 김이 오른다. 창문이 뿌옇게 흐려진다. 성모가 창문을 열고 저녁 공기가 들어온다.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이것이 자유구나. 문득 생각한다. 대표실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자유. 권력이 주는 자유가 아니라 사랑이 주는 자유.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저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자유. 밤이 깊어간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카페 문을 잠근다. 2층 우리 집으로 올라간다. 작은 공간이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하다. 침대에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본다. 성모 씨. 네. 고마워요. 뭐가요? 나를 사랑해줘서. 그리고 나를 무너뜨려줘서. 그가 웃는다. 그리고 나를 안는다. 어둠 속에서 그의 심장 소리가 들린다. 규칙적이고 따뜻하고 살아있는 소리.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은영 씨가 무너져줘서. 그래서 제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해줘서.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그저 서로를 안고 호흡을 나누고 온기를 공유한다. 이것이 사랑이구나.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한, 강렬하지 않지만 지속되는, 목소리 높이지 않아도 전해지는. 잠이 든다. 편안한 잠이다. 술 없이도 수면제 없이도 잘 수 있다. 그가 옆에 있기 때문에. 아침에 눈 뜰 때도 그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57의 나이에 나는 비로소 살기 시작했다. 밤에 무너진 것은 직위였지만 그 무너짐이 선물한 것은 삶이었다. 진짜 삶. 숨 쉬는 살. 사랑하는 살. 그리고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이 선택을, 이 사랑을, 이 삶을.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이것이 내가 평생 찾던 것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안다. 창밖으로 별이 보인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 희미하게 빛나는 별들. 나는 눈을 감는다. 그리고 생각한다. 나도 저 별처럼 오랜 어둠 끝에 빛을 찾았구나. 그리고 그 빛은 바로 옆에서 나를 안고 자고 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